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부분 공법하고 사법 부분 조금 전에 설명했고, 그 다음 뭘 설명드릴 거냐면 84페이지부터 나오는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자,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려야 될 게 법령에 대한 용어 정리. 프린트도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있을 거니까 프린트도 참고해서 같이 보셔도 되고 책에다가 표시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헌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의 법으로 최상위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뭐 헌법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법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 순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헌법 밑에 이제 법률 부분이 있는데 이 법률 부분이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 의견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률. 우리 공법 중에서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국토계획법 전부 다가 이제 이 법률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전부 다 입법기관이 국회 의견을 거쳐서 제정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명령. 그 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뭐죠?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명령인데, 헌법이나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부에 의해서 제정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리고 시행규칙은 주로 뭐죠? 관할 부처의 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토교통부령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부분에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고시.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관보에 공고하고 자치법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거. 이게 조례하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는 헌법 부분 필요 없고요. 법률 부분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법률이 아까 6개 법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오케이,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하셔야 이게 입에 붙어요. 첫 번째가 국토계획법. 그 다음 개발하는 거,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하는 거, 도시정비법. 그 다음 개발할 때 건축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그거는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법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이나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면 그건 주로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는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시행규칙이 있다. 이게 여기까지.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이 법률하고 이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시행규칙은 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규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시행령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 시행령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내용들만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가 돼요? 여기서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법기관에서 우리가 주택법 부분을 우리가 뭐 개정도 하고 막 하겠죠. 특히 이제 주택법의 개정이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법 밑에 보면 법에 대면 이렇게 법을 보는 방법이 제일 먼저 장이 나와요. 뭐 제1장, 뭐 총칙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장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조문을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조문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법에 보면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1장 총칙 2조 정의라고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이 내용이 동그라미 4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4는 아닌데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동그라미 4가 나오죠. 동그라미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4가 나왔어요. 어떻든 이 동그라미 4를 뭐라고 부르냐 그 얘기예요.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읽려고요? 2항 이렇게. 그럼 1이 나왔으면 1항, 2항, 3항 됐나요?
법을 보고 좀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동그라미 2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동그라미 4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 부분은 뭐라고요? 사항 이렇게 됐죠? 사항. 그러면 사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요?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나가다 보면 또 많아요. 이것도. 아까 우리 봤던 청계 프리지오 있죠? 프리지오시티도 하나는 오피스텔이었고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어요. A동, B동 나누신 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 300세대를 넘어 이상이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는 세대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고 규모가 그러면 얼마 규모를 지을 수 있냐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돼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도대체? 밑에 보시면 6번 나오나요? 6번? 6번 부분 보시면 이 6번이라는 것은 뭐라고 읽느냐면 앞으로 호라고 읽어요. 6호. 됐나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제대로 읽은 것은 읽지 않은 것은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법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6호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써야 돼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자, 여기서요 한 가지만. 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85.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말라서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제곱미터를 이렇게 수식과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미터 제곱이 아니고 제곱미터. 됐죠? 그럼 85제곱미터. 됐죠? 이 정도는 미터 제곱하지 마세요.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은 보통 뭐로 알고 있냐면 평으로 알고 있죠. 몇 평이에요? 몇 평요? 왜 다르죠 이렇게? 몇 평? 25평? 33평? 네, 그래요. 평수로 바꾸는 거는 85에다가 뭘로 나누면 돼요? 3.3. 한 평이 3.3제곱미터예요. 이거라고. 한 평이. 한 평이 얼마라고요? 3.3제곱미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85제곱미터를 평수로 고치면 뭐 하면 돼요? 85에다가 3.3을 나누면 돼요. 나누면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계략적으로 알면 되잖아요.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알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평수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상식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85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는 85잖아요. 빨리 하는 방법이 85인데 이거를 5가 있으면 반올림을 해서 9로 만들어요. 9로. 그리고 여기다가 3.3이잖아요. 그럼 이거 3을 없애요. 뒤에를. 그리고 3을 곱해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요? 3, 9, 27이 돼요. 그럼 약 27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85가 아니고 8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뒤에 4를 없애고 반올림이 안 되니까 8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어요. 3, 8에 24. 24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계산해요. 원래 정확하게 하는 것은 3.3을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평수 개념 부분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이 평수하고 제곱미터하고 자꾸 헷갈려 하니까 그때 빨리빨리 계산한 방법이 몇 평이 몇 평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 대략 몇 평 정도인지 아시겠죠? 몇 평요? 27평. 27평 정도.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27평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세대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규모는 짓고자 하는 세대의 모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보다 높게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당하는 주택을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겠죠. 이 말은 어디서 정하냐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고 뭐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법이 되고 그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할 때 이 주택 종류에는 종류가 이런 주택, 이런 주택, 이런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주택들을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로 본다. 그 종류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건 어디서 얘기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얘기했다. 그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그 내용들이 쭉 우리가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나중에 뭐냐면 주택법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주택법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이 나와요. 그럼 주택법 시행령이 뭐지? 실질적으로 주택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얘기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바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사항에는 이런 말이 있고 이건 뭐라고 읽는다고요? 오케이, 5호. 호입니다, 호. 항 밑에 호. 그럼 5호는 국민주택이란 다음 강목, 밑에 나오는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뭐라 부를까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 민영주택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민영주택. 그게 올해 시험 나왔어요. 올해 시험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럼 보세요.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음 강목에 어느 아하, 오케이. 항, 호, 그 다음 목. 됐나요? 그 다음 나온 게 목이에요. 그러면 가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죠? 가목. 그래서 가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개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짓게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 돼요. 물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될 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까지는 지금 우리가 뭐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법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됐죠? 그래서 가까이 받고 그 다음에 6호 국민주택 규모란 쭉 나오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으로 쓰는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은 어디에서 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나 그걸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기관에서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거든요. 우리 주로 국토교통부 제일 친해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뭐 하게 되는? 내리는 명령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게 법을 배우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규칙까지 배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규칙은 자 출제가 안 되더라도 외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처음 시작할 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신 분도 물론 많겠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첫 번째 장, 그 다음 조, 그 다음 항, 그 다음 호, 그 다음 목. 됐나요? 오케이. 됐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네. 왜 잊어버릴까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기초과정, 뼈대과정 처음이니까 설명하지 그 다음부터 설명 안 해요.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2항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2항?
넘어간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해서? 저 각호 있잖아요. 각호? 강목 있잖아. 강목?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정말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일 되면 이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언제 또 하게 되냐면 다음 어떤 시즌이 왔을 때, 다음 과정, 뭐 기본 과정이 갔을 때 뭐 얘기 조금 하긴 하겠죠. 그럼 그때 되면 뭐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전 머리가 나쁜가 봐 이래요. 머리가 돌인가 봐 이래요. 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상대방하고 만나요. 만나서 악수하고 이름 얘기하죠.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달 뒤에 만났어요. 이름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나보고 내가 내 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웠다고 해서 내일 바로 기억이 난다. 그럼 그건 천재예요, 천재. 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너무 뭐죠? 저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머리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무사히세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계속? 그럼요, 반복이에요. 공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절대 뭐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절대 아시겠죠? 뭐 공법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5개 법을 총 우리가 보면 공법 부분까지 2차 과목 부분 하면 지금 공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한 과목이지만 2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2차 과목은 4과목, 그 다음에 1차 과목은 학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2과목 이렇게 됩니다. 그게 총 6과목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동차로 합격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상대평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상대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인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1차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2차가 상대평가가 될 건데 아마 여러분이 공부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야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따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따야죠. 내년에.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것만 주어졌죠. 자, 보시면 먼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지금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프린트해 보셔도 다 나오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공법을 배우게 되면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얼마 이상, 뭐 14일 이상, 그 다음에 뭐 7일 이하, 뭐 며칠 이하,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그 기준점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많은 경우는 뭐라 부르고요? 이상이라 하고 그것보다 적은 경우는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상, 이하는 이상은 많은 거, 초과도 많은 거, 이하, 미만은 그거보다 적은 거. 그런데 이 위에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상하고 이하는 그 기준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초과하고 미만은 그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알겠어요? 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기초잖아요. 그런데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린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6층 이상이라 그러면 6층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6층 이상이라 그러면 6층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총 몇 개 층 이상이란 얘기예요? 6층 이상이니까 1, 2, 3, 4, 5, 6, 6개 층 이상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5층 이하라 그러면 몇 층이 포함된 거예요? 5층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5, 4, 3, 2, 1이 되는 거예요. 지하 빼고. 되나요? 그 다음에 10 미만. 그죠? 10 미만은 10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예요. 그 다음에 10초간은 10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몇 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1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이자죠. 이게 이자예요. 사람이 뭐를 지게를 짊어지고 이자죠. 이게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있으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죠. 이거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 들어가면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자 안 들어가면 포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한 몸이구나. 그럼 이는 계속 포함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자 들어가면 무조건 포함. 이가 없으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요. 자,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조합 부분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조합원 부분한테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율을 산정할 때 2분의 1 이상이란 말이 나오고 가반수란 얘기가 나와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2분의 1 이상과 가반수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 좀 달라서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글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자 들어가면 포함된다고 그랬죠? 가반수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순간적으로 5명 할 뻔했어요. 5명 할까요? 5명 하면 이상하잖아요. 2.5명은 반명만 반이 와야 되잖아. 반이. 그래서 6명 할게요. 총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6명이 있어요. 그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다. 그러면 얼마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3명 이상이 동의한다 뜻이에요. 가반수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4명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반을 넘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2분의 1로 하다가 갑자기 가반수 했다가 하나만 하지 왜 두 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두 개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을 넘는 걸 얘기합니다. 반은 3이죠. 그럼 3을 넘으면 4, 4명.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거 이전, 이후, 이내, 전, 후, 내 정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기준점의 전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이런 말들이에요. 시간적인 기준점. 그러니까 시간적 기준점을 잡고 뭐 이전, 뭐 이후, 뭐 이내. 이전은 전이고 이후는 뭐죠? 그 이후고 이내도 그 안이죠. 그 다음에 전은 당연히 전이고 후도 후고 내는 그 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0일 이전 하면 30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왜 돼요? 이자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다르고 그런 거는 외우라고 설명 안 해요.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는 설명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는데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 이러면 외울 양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그런 건 암기 개념 가지고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이자 들어가면 전부 다 포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게 여기서도 통하고 여기서 통하고 여기서 통해야 돼요. 여기서는 통하는데 여기서 안 통하면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헷갈린다고. 왜? 외울 게 하나 더 많아진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자 들어가면 포함이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30일 이전이라 그러면 4월 30일 포함해서 쭉 가는 거예요. 뒤에 20, 30, 29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30, 29 이렇게 된다고. 30일 이후는 30일 포함해서 그 뒤로 31일, 32일, 3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런데 14일 전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기준점이 제외. 왜? 이가 없잖아요. 무사히세요? 정말 많이 헷갈려요, 이거. 그럼 14일 전이란 것은 14일이 안 들어가요. 13일, 12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물어봐요. 14일 전이면 14일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공법에서는 그나마 이거 가지고 잘 안 따져요. 다행히도.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있죠. 엄청 중요하거든요. 날수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로기준법 할 때 정말 많이 질문해요. 이게. 근데 공법에서는 그거 가지고 장난은 다행히도 안 쳐요. 엄청 다행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외운 게 뭐냐면 어느 법령을 외워서 이 법령 했을 때 14일 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그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14일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4일 동안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헷갈리지 이게. 14일이 포함 안 되고 13일 동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다행히도 사례형 문제가 안 나와요. 공법에서 이거 가지고. 그게 다행이에요. 진짜. 사례형 문제 나왔으면 공법이 더 힘들었을 건데. 자, 14일 후, 14일 포함 안 돼. 그럼 며칠부터? 15, 16,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거. 이내하고 내는 이거는 조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생겨요. 당연히 이내는 포함이야, 포함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이죠. 근데 내를 포함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 가지고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내하고 내 부분은 포함될 때가 내가 포함될 때도 있고 포함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조문에 대한 그 문장 자체가 의도를 봐야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6페이지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이해됐으면 뭐 해라? 적용해라. 적용해야죠. 얼마나 이해했는지. 32회 올해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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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300세대. 이야, 올해 시험 봐도 되겠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왜요? 300세대만 외우고 있거든요. 많이 틀렸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동영 맨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 보는 게 동영 모의고사거든요.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냈거든요.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냈어요. 많이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미만이라고. 이런 거예요. 제발 시험장 가서 틀리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미리 동영해서 했던 사람은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또 틀려요. 안 믿는 사람은, 제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에이 설마 나오겠어? 그냥 300만 외워. 제발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면 날개를 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날개를 자꾸 접어요. 저 말보다
재수생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예? 진짜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많이 느낄 거예요. 예. 재수생 분들 의견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맞고 생각해서 믿고 딱 맞다 그러면 딱 믿고 가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이라고 얘기했죠.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세대주택 이건 모르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럼 미만이란 것은 300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3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옳은 것 찾는데 1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뭐가 옳은 거였냐면 아까 민영주택 기억나시죠? 뭐가 아닌 거? 그렇죠. 아니, 국민주택이 아닌가? 국민주택이 아닌 그걸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답이었어. 이렇게 됐죠? 우리 아까 봤던 거 이거. 혹시나 잊어버릴 거 싶어서 제가 제시했는데 제시할 필요가 없었네. 우리가 좋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이걸 기억했다니. 저는 모를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뭐와 뭐이고 및 이게 나옵니다. 뭐와 뭐이고 그러니까 뭐와라는 것은 이거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고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밋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돼 있냐면 밋 두 개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할 때 이거하고 병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 세 개 이상을 연결할 때는 밋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이상이 될 때는 두 개면 이 말을 그냥 쓰면 되는데 세 개 이상일 때는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돼요. 세 개 이상 연결할 때는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것이면 쉼표나 또는 중간에 뭘 찍는다. 중간점 있죠. 그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의고 앞에다가 뭐만 쓰면 돼요? 밋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뭐란 뜻이에요? 밋 이 뜻이에요. 그 끝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원래는 밋 써야 되는데 세 개 이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점이나 쉼표 찍고 맨 끝에만 쓰시면 된다고 그렇게. 예를 볼게요. 자, 건축법 제2조 1항 16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건축물 누가요? 소유자. 내가 관리할 수도 있지만 누가? 관리자가. 관리하라고 준 사람 있잖아요.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이제 이건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뭐를요? 땅, 대지, 구조, 뼈대 그리고 뼈대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전기 그 다음에 물 이런 거 있죠. 급수 그 다음에 급탕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설비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밋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통틀어 다 하는 거예요. 이것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뭐 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관리를 한다고요. 무슨 알겠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건축법 제2조 1항 7호인데 시험 문제는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주요 구조부란 건물 보세요. 구조죠. 구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뼈대. 건물을 이루고 있는 뼈대예요. 뼈대.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내력벽은 아시죠? 벽 아시죠? 벽. 벽인 벽인데 무슨 벽이에요? 내력벽이죠. 벽은 벽인데 내력벽인데 역자가 힘역자. 내자가 무슨 내자? 암내. 그래요. 암내. 암내 나왔습니다. 암내. 암내 아니고 무슨 내요? 견딜래. 견딜래. 보통 이 내가 안내라고 많이 생각해요. 안에 있는 벽이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견딜래예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벽. 그래서 힘에 대해서 견디지 않는 벽을 뭐라고 하냐면 비내력벽. 그래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둥 아시죠?
그 다음에 바닥 아시죠? 그 다음에 보 잘 모르시죠? 보는 뭐냐면 안 보여서 그래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과 기둥을 옆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옆으로 가로로 가면서. 기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옆으로 돼 있어요. 그게 보예요. 보. 그 다음에 위에 지붕틀, 주계단, 밑. 이 전부 다를 뭐라 부른다고요? 주요 구조부로 한다고요. 뼈대 중에서도 주요한 부재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또는 혹은 이거나 선택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어구가 2개 이상 2개 있을 때는 또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만 뭐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3개 이상 있을 때는 처음 것을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 어구를 뭘 쓰면 돼요? 또는 쓰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건축법 제5조 1항인데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건축주. 그럼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 그게 도면을 그리는 자가 설계자. 그리고 그걸 공사하는 자가 시공자, 공사 시공자. 그 공사를 할 때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공사를 해야 돼요.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철근 몇 개 빼먹고 해야 돼요. 빼먹고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죠. 그대로 하는 것을 뭐 하는 자, 감시하는 자, 감독하는 자를 뭐라 불러요? 감리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사 시공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 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감리자는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로 설계자가 와서 하는 게 감리자예요. 그래서 아세요? 그게 공사. 그러면 보세요. 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그럼 이 사람 모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또는이니까. 그럼 이 앞에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뭐 한다? 요청한다. 아니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땅이 실제로 설계도면상 봤을 때 너무 다르고 뭐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정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화해 줄 것을 허가를 내주는 자한테, 허가권자한테 좀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건축법 제2조 1항 19호입니다. 고층 건물. 여러분 고층 건축물 들어보셨죠? 높은 거. 고층 건축물이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 되면 고층 건축물이 한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 또는이란 뜻이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보통 보면 여러분들 한 층의 높이가 보통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4m 정도가 돼요. 한 층의 높이가 4m. 그래서 높이를 따지면 한 층의 높이가 4m니까 30 곱하기 4 하면 얼마? 그래서 120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반드시 층수가, 왜냐하면 층수가 30층이지만 높이가 120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층수가 30층이 안 되지만 높이가 120m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한 층의 높이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그게 이거나예요. 이거나. 달고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거나 또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거나 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층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지만 고층 건물이 돼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고층 건물이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자, 보세요. 했으니까 이제 적용해야죠. 작년 나왔던 거. 31회 시험.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이거나가 돼야 되죠. 이거나가 돼야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무조건 고층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고층 건물이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 바로 이거나 이거의 차이점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기초 과정이고 뼈대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원 용어 부분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용어 정리하는 부분,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정리하는데, 오이, 여기는 가와 또는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뭐하고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려있는 시설물을 건축물이 한다는 게 뒤에는 뭐 안 봐도 되고 지금 안 봐도 되고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이게 되어야지만 건축물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지붕, 과죠. 엔드죠. 그리고 기둥이죠. 그죠? 그리고 또는 벽이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이거잖아 이게.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니라고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이거 끊고 이거 두 개가 있어도 건축물, 벽만 있어도 건축물 그거 아니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엔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와 여기 이 또는이에요. 이 또는. 무슨 알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또는 이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뭐는 필수예요? 지붕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게 기둥이 일로 들어가고 지붕이 일로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히 다르죠. 무슨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빛이 오는 것을 위해서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뭐 해주는 녀석도 있어야 돼요. 지지하는 녀석도 있어야 돼요. 지지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기둥이 있어도 되고 누가 있어도 돼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벽이 있어도 된다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걸 지지하는 녀석은 기둥이 있어도 되고 벽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기둥하고 벽이 둘 다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기둥은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럼 지붕이 없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맨날 햇빛을 맞고 있잖아. 그럼 비도 맨날 맞고 있고. 그죠? 쇼생크 탈 줄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바꿀 때 바로 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 자체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지붕이 있어야지.
그리고 받치는 기둥이 있든지 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붕이 필수잖아요. 오사했어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우니까. 이제는 그냥 외우는 데서 떠나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 암기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준용이란 말이 나와요. 준용.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토계획법 제13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4조에는 그때 이제 도시계획을 짤 때,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짤 테니까 와서 좀 들어보세요 하고 뭘 가지는 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해요. 그럼 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한다는 설명이 있겠죠. 그 설명이 법 제14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토계획법 20조 1항에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몰라요. 일단 우리 뭔데 모르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때도 보세요. 광역이 뭐냐면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하는 게 광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있는데 하나의 도시가 있죠. 이 하나의 도시가 있죠. 그 하나하나의 도시를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근데 이 도시 하나고 이 도시 하나 2개를 묶어서 하는 게 뭐예요? 광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2개를 묶어서 계획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만 계획할 수도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을 묶어서 계획하는 게 광역도시 계획. 그러면 하나하나만 계획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 됐나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할 때 이런 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13조와 14조 내용을 그대로 해서 뭐죠? 원래 기초조사도 하고 공청회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제시를 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쓰지 않고 뭐라고 하면 돼요? 준용한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이 법의 몇 조에 준용한다 말로 가름하는 거예요. 대신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뭐 준용한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우리가 책을 기본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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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용이라는 친구 이름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2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3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